안녕하세요. 유튜버 대도수만입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강연이라는 건 좀 거창한 거고요. 사실은 제가 언제 어디를 가더라도 누구를 가르치러 간 적은 없습니다. 같이 대화하러 가거든요. 왜냐면 제가 늘 생방송을 하기 때문에 채팅이 없으면 방송을 못해요. 그래서 언제나 이렇게 말을 하면서 같이 질문도 하고 받아칠 분들이 있어야지 저도 더 재밌게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또 늘 하던 얘기가 아니라 색다른 얘기들도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강연 도중에 강연은 어차피 금방 끝날 거예요. 금방 끝날 거기 때문에 질문 답변 위주로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궁금하신 게 있으면은 여기까지 손 안 드셔도 됩니다. 이 정도까지만 손 드시면 제가 눈치채고서 말씀드릴게요. 또 이렇게 갑자기 이러면은 너무 부끄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살짝 드시면은 저희가 마이크 전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여러분들 예의상 준비된 거를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인 미디어와 MCN. 1인 미디어는 요즘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유튜브를 필두로 한 VOD 서비스들, 그러니까 영상을 편집해서 올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아프리카 TV나 트위치 TV 같은 이제 라이브 방송, 생방송을 필두로 한 그런 생방송을 컨텐츠를 그대로 이제 방송하는 서비스. 그렇게 크게 두 가지로 보통은 나눠요. 1인 미디어를. 그리고 그 두 가지를 나눠서 생각하셔야지만 1인 미디어를 이해하실 때 되게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두 개를 굉장히 섞어서 생각하시거든요. 그래서 유튜브랑 1인 생방송이랑, 그러니까 예를 들어 트위치랑 유튜브를 동시에 합쳐서 생각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헷갈리시는 부분들도 있고, 두 개는 성공 방정식도 완전 달라버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하는 방법이라든지 대처하는 방법도 달라버리는데, 그런 부분들을 다 복합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약간 이제 어떤 본인의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본인 기업 유튜브 같은 것들을 생성하실 때 약간 실책을 범하시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약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고 있는 거 맞죠, 지금 이게?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건가요? 제가 이게 거꾸로 돌렸나? 네, 죄송합니다. 제가 버튼을 잘못 눌렀어요. 이게 제가 플레이 버튼을 눌렀나 봐요. 죄송합니다. 네. 죄송해요. 네. 자, 이런 거는 앞에 그냥 이런 대충 이제 뭐라고 할까 소개하는 영상인데 부끄러워서 바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뚜 이러면서 제가 나와가지고 이거 좀 하는 건데요. 좀 부끄러워요. 네. 제가 없을 때 보통 틀어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등장하거든요. 나와버리면 좀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1인 미디어는 크게 스트리밍과 VOD 서비스로 나눠집니다. 스트리밍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생방송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이게 약간 반응이 살짝씩 느리네요. 네. 스트리밍 서비스는 이제 쌍방향 소통의 극대화입니다. 정말로 채팅방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을 하면 바로 시청자분들이 대답을 하거나 또 질문을 하고 또 제가 거기에서 바로 답변을 하거나 어떤 이야기를 하고 쌍방향 소통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친근함이 정말 극대화됩니다. 그래서 좀 더 약간 팬덤이라고,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팬덤이라는 거는 아이돌을 좋아하는 팬들의 문화를 이제 우리가 팬덤 문화라고 하거든요.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 정도로 이제 정말로 열성적으로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팬덤이 갖춰줄 수 있는 요건 중에 하나가 사실은 라이브 방송. 이게 가장 그런 친근함이 극대화되었다라고 보통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단점으로는요, 생방송으로 잘 되려면 좀 힘들어요. 왜냐면은 일주일에 적어도 4, 5일 이상은 방송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번 했을 때 적어도 3시간 이상은 생방송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혼자 보통 진행하지 않습니까? 혼자서 진행하는 것 때문에 그 3시간 정도를 거의 쉬지 않고 오디오가 끼지 않은 채 계속 이야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방송은요, 보통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하실 때 굉장히 어렵죠. 그다음에 생방송의 가장 큰 단점은 아무래도 말실수입니다. 한마디를 툭 던지는 순간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잘못 말했어요 라고 해도 이미 끝났어요. 그 순간 이제 그 영상에 따라서 이제 어디든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여러분들 요즘 같은 시대에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가끔 가다가 연예인분들께서 저를 만나셔서 생방송을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는 살짝 뜯어갈려요. 왜냐면 또 특히나 어린아이들이 생방송을 하겠다라고 하는 아이들이 있으면 좀 뜯어갈려요. 왜냐면 생방송은 그만큼 뭔가 실수할 확률이 극도로 높아지기 때문에 약간 위험성을 간직한 그런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멘탈이 굉장히 강해야 돼요. 생방송으로 악플을 직격탄으로 맞아본 적이 있나요? 존보시네? 되게 못생겼다는 뜻입니다. 노잼이네?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악플을 직격탄으로 받기 때문에 생방송을 막 즐겁게 진행하고 있다가 그게 딱 너무나 놀랍게도 그 수천 개의 채팅 중에서 그게 딱 보여요. 날 욕하는 글이. 딱 눈치채는 순간 이게 안색이 변할 수도 있고 약간 그날 방송에 굉장히 멘탈을 나가게 할 수도 있거든요. 가끔 그런 날도 있습니다. 저도 한 10년 정도, 한 거의 9년 정도를 생방송을 해왔지만 저는 그래도 멘탈이 좀 강한 편이지만 가끔가다 멘탈이 나갈 때가 있긴 해요. 저도 그래서 실수를 하기도 하죠. 그렇지만 생방송은 그만큼 매력 있는 플랫폼입니다. 왜냐면은 친근감을 정말 극대화할 수 있거든요. 이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서 같이 소통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친근하게 서로 대화할 수 있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생방송은 충분히 매력이 있을 수 있죠. 보통 생방송에서 수익을 내는 방식은요, 크게 도네이션, 우리가 좀 쉽게 바꿔 말하면 별풍선이죠. 실제로 시청자분들께서 저희한테 뭔가 돈을 직접적으로 주는 행위들, 이게 좋게 바꿔 말하면은 크라우드 펀딩이죠. 왜냐면은 이 많은 시청자들께서 저에게 야, 너 그래 뭐 괜찮으니까 너 이거 먹고서 좀 컨텐츠 더 열심히 만들어봐 라는 뜻으로 17만 모아서 주는 행위들이 이제 보통 별풍선이죠. 근데 사실은 별풍선이라는 게 뜯어보면요, 실제로 구조를 분석해보면 거의 90% 이상의 수익이 5%도 안 되는 시청자들한테 나옵니다. 극소수한테 나와요. 그러니까 대부분 극소수가 이렇게 쏘죠. 우리가 원하는 건 클라우드 펀딩인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인터넷 스트리밍으로 이 생방송으로 뭔가 수익을 올리다 보면 단점이 뭐냐면, 만약에 이걸로만 돈을 벌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뭐 BJ나 스트리머가 있다면 약간 방송 방식이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약간 극소수한테 굉장히 더 친근하게 한다거나 그들에 의해서 방송의 방향이 약간 좌지우지될 수 있는 약간 그런 함정에 빠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아프리카 별풍선 순위 같은 것들 뭐 인터넷에 떠도는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돈을 제일 많이 버는 BJ가 시청자가 제일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보통 300명, 막 50명 정도 보는 분들이 오히려 최상위권에 올라오고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시고서 방송에 반영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생방송을 잘 하시는 분들은요, 그분들한테 좌지우지 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약간 그런 균형을 분배해서 하는 모습들을 가끔가다 좀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제일 중요한 부분은 요거죠. VOD, 유튜브입니다. 유튜브는 솔직히 누가 해도 된다고 저는 항상 늘 말씀드려요. 어린 아이들도 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단 어른들이 이 영상에 대한 컨펌을 해준다는 전제하에 어린 아이들도 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VOD 서비스 같은 경우는요, 영상을 기본적으로 편집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말을 좀 못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편집으로 살릴 수 있거든요. 제가 말을 이렇게 떠듬떠듬해도 중간에 쉰 부분을 드러내면 굉장히 빠르게 말하는 것처럼 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는 사람들은 굉장히 말을 잘하는 것처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순들을 이제 호흡까지 드러낸다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자기가 말을 굉장히 달변가인 것처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또 혹은 본인이 직접 나오는 게 부끄럽다면 나레이션만으로 나오는 경우도 가능하죠. 그런 경우는 또 써서 그냥 읽는 경우도 굉장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VOD에서 성공을 좌우하는 것 중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것, 유튜브에서 성공을 좌우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획력입니다. 사실 기획력. 영상을 어떻게 좀 더 같은 소재라도 호기심 있게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지게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요즘 저희도 그렇지만 편집자들을 점점 기획자들로 바꾸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그들을 버리고 기획자를 새로 뽑는다는 게 아니라 편집 능력을 갖춘 기획 능력도 같이 갖출 수 있는 사람으로 점차 발전시켜가는 것들이 이제 저희의 목표 중에 하나고요. 앞으로 만약에 뭐 혹시나 편집자를 노리시는 분들도 가끔 있으시거든요. 이제 왜냐면 편집 인력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편집자를 공부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제 주변에 보면. 근데 이제 그분들이 좀 잘못 생각하시는 게 정말 편집만 연습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앞으로는 조금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기획력을 갖춘 편집자를 점차 유튜버들이 원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획력을 같이 갖출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약간 친근함이 조금 더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스트리밍을 하시는 분들보다 조금 더 인터넷 부분에 친근하지 않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구독자가 몇백만이나 됐는데 막 인터넷상에서 누가 요즘 인기래라고 그러면 그게 누군데? 라고 하는 경우도 가끔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막 구독자가 막 500만, 300만, 뭐 200만 이렇게 되는데도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인 대중들의 인지도로 따져보면 그분들이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알아볼 수 있거든요. 실제로
인터넷상에서는 스트리밍을 하시는 분들이 좀 더 많이 알아보지만 실제 밖을 걸어 다닐 때는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이 알아봅니다. 왜냐면 그만큼 유튜브가 대중적인 틀이기 때문에. 저도 예전에 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아프리카 TV 때 제가 옛날에 생방송만 했었을 때 또 그때 어느 정도 인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지나다니다가 알아보는 사람은 없었죠, 당연히. 근데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 되게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데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 이제 밖에 걸어다니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정말 점차 알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되게 놀라운 경험이었었거든요. 그만큼 약간 대중성이 있는 틀이기 때문에 유튜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의 수익을 내는 방식은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5초 스킵 광고입니다. 이 전 시간에 저희 본부장님께서 잘 말씀드렸겠지만 그 5초 스킵 광고가 그냥 나오는 광고가 아닙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10대인지 20대인지 30대인지 그리고 또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들을 주로 봤었는지에 따라서 그 광고가 나오게 되고 그 광고를 긴 광고 같은 경우는 30초 이상을 봐야지만 저한테 수익이 들어와요. 5초가 지나게 되는데 5초 스킵이 딱 지나자마자 5초 스킵을 딱 눌러버리면 저한테 수익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유튜브 시스템 자체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광고를 제대로 보려고 봤다라는 의지를 전해줬을 때 저한테 수익이 들어옵니다. 혹은 여러분들이 광고를 보실 때 우측 상단에 보시면 뭐 광고 제휴사각이라는 버튼 같은 거 보신 적 있으세요? 그걸 누르면 아, 이 사람이 이 광고를 관심 있어서 봤구나라고 표현해서 저한테 수익을 나눠주겠죠. 근데 이 수익을 나눠주는 비율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만약에 제가 올린 영상을 한국에서 봤을 때는 한국 광고가 나가게 되는 거겠죠. 그 광고 단가를 우리가 그냥 가볍게 1이라고 칩시다. 그럼 만약에 미국에서 제 영상을 똑같은 영상을 보게 되면 그분에게는 미국에서 수주받은 미국 광고가 나갑니다. 그 광고 단가는 보통 한 4에서 7까지도 뭐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또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 광고가 나갑니다. 그리고 그 광고 단가는 2에서 3 정도가 돼요. 뭐 동남아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좀 단가가 작죠. 하지만 동남아는 인구가 더 많기 때문에 구독자나 조회수가 더 높아질 확률도 굉장히 높죠.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유튜브가 아까 전에 어떤 분이 이 전 시간에 물으셨었거든요. 유튜브가 언제까지 갈 것 같나요? 라고 물으신 적이 있어요. 기자분들이 만나면 저한테 늘 물어보시는 게 유튜브가 언제까지 갈 것 같나요? 이런 질문입니다. 저는 그때마다 말씀드립니다. 유튜브는 단순한 동영상 사이트가 아니에요. 거대한 알고리즘의 집합체 그리고 그 알고리즘으로 이루어진 에코시스템이에요. 이런 서비스를 다른 플랫폼에서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는. 왜냐면 이들이 지금까지 쌓아온 그런 데이터와 알고리즘이 너무나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국내 플랫폼들 같은 경우는요. 국내 플랫폼에다가 영상을 올리게 되면 거기에 광고가 나오죠. 그 광고를 한번 봤을 때 다른 영상 이제 한번 다 봤어요. 그리고 다른 영상을 봤을 때 그 광고가 또 나와요. 겪으신 적 있죠? 또 다른 영상을 그래서 또 그걸 다 봤어요. 또 다른 영상을 봤는데 그 광고가 또 나오죠. 계속 그렇죠. 반복적으로 나오죠. 그리고 만약에 미국에서 그 플랫폼의 영상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은 한국 광고가 나옵니다. 그렇다는 것은 약간 유통적으로 굉장히 불리한 거고 그곳의 영상이 아무리 많아봐야 이런 부분들을 따라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유튜브 서비스 그리고 또 1인 미디어를 항상 그렇게 정의합니다. 컨텐츠의 혁명이 아니라 유통의 혁명이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게 바꿔서 말하면 제 영상을 아무런 유통 비용 없이 미국이나 일본에다가 수출한 거나 마찬가지가 된 거예요. 그 수익을 그대로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물론 세금은 내겠지만 그렇다면 이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거고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유튜브를 하신다면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전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한국 유튜브를 기왕하신다면 한국 안에서 어떻게 잘 될 거라고 하시는 것보다는 글로벌적으로 어떻게 고민하신지를 고민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한국에 있던 미국에 있던 일본에 있던 이 영상을 보시는 사람들은 전혀 중요하지가 않아요. 내가 한국에 앉아서 미국 컨텐츠를 만들어 올려도 미국 사람이 그 영상을 그대로 보면 미국 광고가 달리고 저는 그 미국의 유통 수익을 그대로 가져가게 되는 구조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생각의 틀을 다변화시키면 좋은 거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더 대단한 분들이 더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입니다. 저 같은 사람들은 전 78년생이거든요. 지금 42살인데요. 영어를 잘 못해요. 지금 배우려고 해도 약간 머리가 굳은 것 같아서 잘 안 돼요. 근데 지금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도 있고 심지어 뭐 유학을 갔다 와서 그 문화권에 익숙하신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랬을 때 굳이 국내에서 콘텐츠를 만드는 것보다는 해외 콘텐츠를 직접 누려보는 것도 훨씬 더 많은 수익이라든지 더 많은 어떤 조회수, 더 많은 구독자 수를 늘릴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기획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안에 했던 얘기들 이게 쭉 나오는 거거든요. 요거는 이제 생방송의 매력을 하나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했던 게임입니다. 미친말 게임이라는 게임이에요. 이제 원제는 QWOP라는 제목일 거예요. 아마 QLOP인가? Q자를 누르면 키보드에 있는 Q자를 누르면 왼쪽 앞발, L자는 오른쪽 앞발, 그 다음에 O자는 왼쪽 뒷발. 이제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딱딱딱딱 누르면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데 앞에 장애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넘어져서 만약에 저 말 뒤에 있는 저 갈기, 털이 있는 부분이 땅에 닿으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제일 멀리 간 건 여기까지예요. 이 여자분을 만나야 되는데 못 만났어요. 저는 이 게임을 깨기 위해서 약 일주일 정도를 밤을 새면서 이 게임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도 채팅창에서 보면서 언제 깨나 좀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채팅창이 약간 느리게 올라가는 거를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날도 한 새벽 1~2시 정도 됐을 거예요. 아마 7,000명 정도가 그때 보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네. 아이고 안 보셨어. 이게 어떻게 어디를 보고 찍어야지 되는 걸까요? 네. 안 돼요. 저를 민망하게 만드시다니. 네. 여기서 그냥 눌러주시면 안 될까요? 네. 됐어? 느낌 왔어? 느낌 왔어? 느낌 왔어요? 오케이. 좋아. 안 보여, 진짜 안 보여. 어려운 부분입니다. 봤어? 자, 이제 많은 분들이 잘했겠죠? 이번에 깰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이 앞에 최고로 어려운 부분들이 나옵니다. 보이지 않으면 이제 드디어 나 이거 완전 대박이야 진짜. 가자. 깼어요. 깬 겁니다. 이거 이제 이렇게 하면 돼요. 채팅창 이제 한 5초 정도 뒤에 전달됩니다, 영상이. 자, 보셨겠지만 저는 저 게임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 게임 방송이라는 게 많은 분들이 게임 방송을 한다 그러는 거는 게임을 굉장히 잘해야 되는 줄 아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저는 저 게임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게임도 잘 못합니다. 하지만 저분들이 저 영상을 저 생방송을 계속 같이 보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저런 부분들인 거죠. 같이 깨간다는 어떤 느낌들, 그리고 그런 몰입감들, 그리고 함께 깼을 때 그런 즐거움들, 그리고 함께 깼을 때 그런 쾌감들, 약간 어떤 저의 그 게임을 진행했던 그런 라이프를 같이 체험한다는 느낌, 체험감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사실 1인 미디어, 특히 생방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더 웃기냐, 덜 웃기냐 보다도 오히려 더 친근하냐, 또 이 사람들에게 더 몰입감을 줄 수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고, 그런 부분들이 시청자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호감을 불러일으키는 것들이 많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저런 부분들을 잘하면 잘할수록 생방송을 더 잘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 몰입감을 잘 줄 수 있는지 없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는 저런 게임을 깨고 나면 그래서 시청자분들이 뭔가 되게 기적을 봤다는 느낌 때문에 저한테 소원을 빌기도 해요. 그래서 엔딩 스크롤이 올라갈 때 이제 막 공무원 되게 해주세요, 로또 맞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시긴 하거든요, 장난식으로. 그렇습니다. 유튜브가 언제까지 갈까요? 아까 했고요. 이거 유튜브 혁명 부분도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좀 약간 잘못 알고 계신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조회수 1당 1원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약간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유튜브 오너가 됐다고 칩시다. 자, 여러분들 이제부터 영상 올렸을 때 조회수 1당 1원씩 제가 책정해서 드리겠습니다 하면 어떤 일들이 유튜브에서 벌어질까요? 난리가 나겠죠. 왜냐면 가장 쉬운 방법은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영상 올리면 조회수 빵빵 터질 테니까 그럼 나는 돈만 챙기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유튜브가 원하는 게 그걸까요? 그럼 유튜브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광고주가 원하는 건 어떤 걸까요? 광고주가 원하는 것도 그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에서는 실제적으로 조회수 1당 1원을 드리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실제로 그 광고를 보려고 봤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그 광고가 정확한 타겟팅한테 전달이 됐는지가 중요해요. 실제로 10대,
20대, 30대한테 나오는 광고는 다르고 게임을 많이 보시던 분과 화장품을 마시던 분들이 많이 보시는 분들에게 나오는 전달되는 광고는 전혀 다르고 단가조차도 틀리거든요. 그리고 시청 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이 영상을 보려고 받는가를 체크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시청 시간이거든요. 그 영상, 10분짜리 영상을 한번 보고 떠났는지, 아니면 실제로 5분을 봤는지, 아니면 10분을 다 봤는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서 이런 영상들은 보려고 본 영상이기 때문에 이런 충성도가 있는 시청자라면 당연히 광고를 더 많이 볼 확률도 높겠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알고리즘 여러 가지로 측정되어 있겠죠. 또 하나는 아까 본부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이 영상을 통해서 유튜브에 머무는 기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이 좋은 영상으로 판단이 되죠. 왜냐면 저 사람의 영상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유튜브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당연히 좋은 영상으로 보여줄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에게는 당연히 광고가 더 높은 단가로 먹여지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영상을 클릭했을 때 단순히 광고가 뿅 하고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제 영상이 나왔을 때 누군가가 이 클릭을 누르면 그 앞에 광고주들끼리 경매가 붙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나는 이 영상을 좋다고 판단해서 얼마, 나는 얼마. 그 중에서 제일 높은 단가의 영상이 이 영상의 광고에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동영상의 수익은 훨씬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조회수가 좀 더 적더라도 좋은 영상 같은 경우는 수익이 더 높은 경우도 많아요. 반대로 자극적인 것들로만 꾸며진 영상들 같은 경우는 조회수가 높더라도 시청시간도 낮고 혹은 뭐 시청시간이 높더라도 다른 지표들이 여러 가지 좀 안 좋다는 경우가 나오면 그 단가가 낮거나 아예 광고가 안 붙는 경우도 가끔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생기고 그렇게 했을 경우 100만이 100만이 나와도 의외로 수익이 굉장히 적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판단하셔서 좋은 영상들을 만드시면 가장 좋겠죠. 유튜브에서 가장 좋은 영상은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되게 긴데 이 영상을 사람들이 다 봐. 막 한 5시간 정도 된 영상을 다 봤어요. 그리고 조회수도 높아. 거기다 좋아요에다 댓글까지 썼어. 거기다 구독까지 했네? 이러면은 대박이겠죠. 하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길이와 가장 적절한 방식을 통해서 시청자분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영상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물론 돈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지만 1인 미디어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사실은 돈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제 저는 살짝 뭐 이런 얘기하면은 자기개발 강사 같은 느낌이겠지만 나의 성취감을 확보하는 것들이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거든요. 유튜브를 시작하고 가장 좋은 거는요, 제 취미였던 어떤 영역들이 옛날에는 제 장점이라고는 이거밖에 없어요. 남들보다 게임을 조금 더 재밌게 하는 능력. 얼마나 쓸모없는 능력입니까, 사회적으로. 이걸 누가 쳐줘요. 근데 이런 능력을 가지고도 영상 콘텐츠를 만들어서 많은 분들한테 영향을 끼치고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하게 만들고 그걸로 인해서 수익까지 나올 수도 있다. 그리고 또 이것이 하여튼 누군가에게 필요로 해지는 영상이 되었다는 거는 저한테 굉장히 큰 성취감을 주고 그 성취감이 닿았을 때 더 다른 일들을 많이 해보고 싶은 여러 가지 계단으로 올라가는 좀 밑바탕이 되는 그런 경험들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한테 유튜브를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분들 중에 하나고, 단순히 돈을 벌려고 유튜브를 하시는 게 아니라 혹시 자기에게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한번 영상 콘텐츠를 만들어서 하나씩 차근차근 일주일에 하나씩이라도 한번 올려보는 것이 어떠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것도 아까 전에 했던 얘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조금 보시면 좋겠는데 그냥 참고가 되시라고 준비한 건데요. 잠깐만요. 네. 저 같은 경우는 고민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다 대한민국에서 봐요. 왜냐면 제가 말이 많아서 외국 사람들은 제 말을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글로벌적으로 가져갈 수 있을지라고 생각해서 뭐 동남아에서 한 곳, 그리고 뭐 아니면 남미에서 한 곳, 이런 식으로 아예 나라를 정해서 그 나라 문화를 좀 더 깊게 파고들어서 물론 언어까지는 안 되더라도 그 나라의 문화에 잘 맞는 컨텐츠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테스트들을 해보려고 지금 계획 중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본부장님이나 저희 어클레드 식구들과 함께 항상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렇다면은 조금 더 성장률이 더 높아질 수 있고 정체되지 않겠죠. 저의 단점은 저 스스로 잘 알고 있거든요. 너무 바쁜 거가 하나의 단점이에요. 그러니까 뭐 조금 더 이제 알려지고 좋아지니까 그에 반비례해서 점점점 바쁜 일정들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콘텐츠를 할 때 시간이 너무 부족해지는 거예요. 왜냐면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낮에 스케줄을 다 하고 온 다음 밤에 와서 생방송을 또 9시부터 켜서 생방송을 또 한 3-4시간씩 하고 잠깐 잔 다음에 또 나가야 되니까 그러면은 너무나 피곤한 삶이 계속 완전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삶들을 좀 잘 파괴해서 좀 더 오히려 생방송에 더 집중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영상 콘텐츠, 유튜브 콘텐츠를 만드는 데 집중할 수 있는 것, 이런 환경을 만드는 게 저의 첫 번째 목표고, 또 하나는 영상 자체의 길이가 생방송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요. 그러면 너무 쉬운 방법이 있죠. 짧게 축약해서 보여주면 되지 않겠느냐. 그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답변인데, 저의 경우는 뭐가 문제냐면 기존의 시청자들이 생방송을 원해요. 제일 긴 영상들을 올려주길 꼭 원해요. 그러다 보니까 영상이 중복될 수밖에 없어요. 영상을 긴 걸 올리고 또 거기를 또 축약 버전을 또 올려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영상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하루에 올려야 될 영상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제한을 걸어요. 하루에 3개 이상은 올리지 말자. 너무 많이 올리면 좀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콘텐츠가 너무 많은데 3개씩밖에 못 올라가니까 정체돼요. 왜냐면 이게 빨리 올라갔으면 좋겠지만 그것만 올라가면 또 아니기 때문에 다른 거랑 복합적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계속 천천히 올라가서 남들 눈에는 되게 천천히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저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어떻게 바꿔야 될지를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나중에 하시고서 이제 점점 유튜버가 돼서 진행하시다 보면 저랑 아마 되게 비슷한 고민을 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답을 찾게 되면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뭐 이런 부분들 잠깐 보시면 되겠고, 제 방송은 좀 특이한 게 게임 방송인데도 불구하고 여성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래도 약간 조금 더 자극적인 것들을 약간 자제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고, 저의 게임 방송의 지로는 이거예요. 게임을 잘 모르거나 그 다음에 게임을 잘 하나도 모르시는 분들이 보더라도 이해가 갈 수 있는 방송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이 게임을 더 깊게 파고 싶다면 그거는 굳이 내 걸 안 보고 다른 분 걸 보셔도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더 깊게 파시는 분들 거를 좀 더 보게 되는 약간 그 중간 다리가 되자라는 컨셉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 컨텐츠는 게임을 잘 모르시거나 혹시 뭐 여성분들도 가끔 게임을 안 하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런 분들도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서 좀 많이 보시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수익 구조 같은 경우도 보시면 뭐 이거 아까 전에 했던 거거든요. 자극적인 컨텐츠들은 뭐 약간 수익이 의외로 더 낮을 수도 있다는 거, 그런 거 보셔야 되고, 시청 시간도 아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도 제가 아까 한꺼번에 쭉쭉 했습니다. 뭐 컨텐츠 계획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에 대한 이건 고찰인데, 이거는 사실 유튜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강연을 했던 자료라서 이거는 잠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뭐 이것도 뭐 영상이 하나 있긴 한데, 요즘 유튜브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브랜디드 콘텐츠거든요. 브랜디드 콘텐츠라고 한다면 이제 광고죠. 광고인데 그 광고를 우리식으로 만드는 광고가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브랜디드 콘텐츠라는 콘텐츠가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광고주가 우리한테 광고를 의뢰했을 때 그 영상 콘텐츠를 만들어서 올리는 행위를 말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처음에 예전에 몇 년 전, 한 5년 전 그쯤에 광고주분들이랑 처음 만나서 시작했을 때 광고주들이 원했던 컨셉은 이거였었어요. 우리가 흔히 아는 연예인들처럼 뒤에 광고주분들이 앉아있고 앞에 감독님 있고 그 다음에 카메라 있고 그 다음에 연예인분들처럼 뿅 나와가지고 뭐 좋아요 라고 하고 찍고 끝. 저희한테도 그게 편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광고주분들한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하면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다고. 왜냐면 우리가 아무리 유명해봐야 연예인분들만큼은 유명한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봐야 별로 효과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광고주분들이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말씀드렸죠. 저한테 우리 구독자들을 제일 잘 알고 있는 건 저니까, 제일 전문가는 저니까 저한테 주시면 제가 기획해서 제가 영상 콘텐츠를 만들어서 거기에 맞게 광고가 아닌 하나의 콘텐츠로서 만들어서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라고 했고, 그 결과 굉장히 좋은 반응이 있어서 지금은 굉장히 흔한 방식이 되었죠. 어떻게 보면 되게 흔한 방식이 됐는데 그런 식으로 광고 콘텐츠를 시작했고, 그 결과 광고 콘텐츠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유튜브 수익에서 가장 중요한 게 광고 콘텐츠가 2개가 있는데, 유튜브 앞단에 달린 5초 스킵 광고도 있지만 사실은 브랜디드 콘텐츠라는 직접적으로 광고를 수주받아서 하나의 콘텐츠로 만드는 광고들도 굉장히 큽니다. 그 수익도 정말 많이 커졌어요.
그리고 뭐 가끔 가다가 TV 출연, 뭐 랜선 라이프 같은 거 보신 분들 있겠지만 랜선 라이프 좀 이따가 이나라 PD님도 오시겠지만 TV 출연하는 경우도 많이 늘어났는데 가급적 자제하려고 되게 노력하는 편입니다. 정말로. 근데 이거를 자제 못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왜냐면은 출연 제의를 했는데 제가 거절하면 그분들 입장에서 되게 싸가지 없어 보일 수 있거든요. 되게 왜냐면 야, 이 자식 잘 나간다고 이거 안 오네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되게 나가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가급적 자제하려고 해요. 왠지 아세요? 저희는 노출이 너무 많이 되면 오히려 그것이 손해라고 느끼는 유튜버들도 되게 많아요. 왜냐면은 많은 유튜버들 중에서 특히 지금 잘 되고 있는 유튜버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되게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연예인을 되고 싶어하는 유튜버는 극히 소수예요. 대부분은 지금 정도 버는 수준이면 나는 완전 충분 만족. 그리고 오히려 지금 것들을 조금씩 잘 해가면서 더 잘 되는 게 더 목표지. 뭐 연예인이 된다는 건 물론 잘 돼서 돈을 되게 더 많이 벌 수도 있겠지만 너무 위험성이 큰 거예요. 왜냐면 연예인분들은 정말로 약간 어떻게 보면 공인에 가까운 좀 그런 힘듦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겪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다들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런 부분들이 들어온다고 해서 단순히 저희가 막 너무 좋아서 출연하고 그런 것들은 아니라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흔히 말하는 PPL 같은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방송을 할 때 어떤 PPL 제품을 소개한다던가 하지만 그것도 여러 가지 컨텐츠적으로 소개하는 방식들을 통해서 좀 더 1인 미디어만의 즐거움을 주려고 하는 경우가 좀 있죠. 잘 안 넘어가는데. 그래서 지금 이게 바로 그거거든요. 기존 광고는 광고주가 이제 모델한테 오더를 해서 그냥 바로 찍어버리는 광고라면 지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광고주가 어떤 가이드라인만 주고요. 이거는 꼭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주고 그다음에 오히려 크리에이터가 그걸 기획해서 광고주한테 그것을 펌펌 받습니다. 그래서 광고주가 이 정도면 충분히 재밌을 것 같다. 그리고 혹시 저 같은 경우는 보통 광고주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대도서관님 알아서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좀 많이 만들 수도 있는 그런 경험이기도 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더 약간 광고가 아닌 컨텐츠로서 다가가게 되고 그 광고 컨텐츠를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 굉장히 좋은 댓글들과 또 즐겁게 봤다는 댓글들을 달아주시는 경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 컨텐츠들 보면은 그런 경험이 굉장히 많죠. 이거는 이런 거 보여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보여드리는 이유는 약간 그겁니다. 제가 2017년도에 저희 이제 엉클리도 매출이 약간 17억 정도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 유튜브 순수익이라는 게 사실 유튜브 앞단에 달리는 5초 스킵 광고라든지 리드롤 광고를 통한 그리고 또 뭐 유튜브 레드 등을 통한 그런 수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수익이 이미 브랜디드 콘텐츠 광고의 수익이 훨씬 더 늘어났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광고를 되게 많이 찍었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만큼 여러 가지 것들 뭐 이런 광고 제반 사항들이 그만큼 유튜버들한테도 그렇고 인플루언서들한테도 되게 좋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수익들이 굉장히 늘어났고요. 마찬가지로 2018년도에 보면 매출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났는데 그 수익 중에 하나가 이제 또 광고 수익도 그만큼 많이 늘어나서 유튜브 디지털 광고 시장이 지금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요즘 광고주분들은요 TV 광고도 하고 싶어 하지만 TV에 가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TV 광고도 하고 싶은데 디지털은 없나요? 이렇게 같이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CJ ENM 내에서 다이아TV가 이제 저희가 있는 그 유튜브 크리에이터 엠션이었거든요. 처음 시작할 때는 CJ ENM에서 되게 약간 뭐 이런 여기 안 계시죠 관계자분들 하바리 같은 약간 이렇게 앉혀주는 약간 이런 부서였었는데 지금은 거의 매출이 CJ ENM에서 제가 듣기로는 2위 정도가 됐다고 들었어요. TVN 다음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만큼 되게 중요해졌죠. 왜냐면 광고주들이 TV 광고도 하고 싶지만 TV 광고 하는 김에 디지털 광고도 너무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요즘 디지털이 트렌드이기도 하고 앞으로 디지털이 또 굉장히 중요한 것도 알고 또 디지털을 통해서 정확한 지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TV는 정확하게 보여줬을 때 이게 누가 얼만큼 봤는지 솔직히 이게 얼만큼 영향을 갖는지 정확한 지표가 나올 수 없지만 디지털 같은 경우는 정말 조회수가 얼마고 시청시간이 얼마고 이거를 봐서 누가 어떻게 리다이션으로 구매를 했는지까지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표들을 정확하게 얻을 수 있어서 되게 편하게 보시는 경우도 많죠. 그렇다고 TV 광고가 중요해지지 않았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TV 광고에 나간다는 거는 그만큼 인지도와 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신뢰성 그런 많은 이득을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TV 광고는 TV 광고대로 중요해졌지만 그만큼 디지털 광고도 함께 성장하고 있다는 정도만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래서 이제 많은 기업들이 사실 요즘 유튜브를 시작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계시고 또 뭐 이렇게 지금 잘 되는 성공 사례들도 물론 나오지만 뭐 이거 말고도 뭐 이런 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당연히 기업이라고 해서 단순히 그냥 유튜브 채널을 해야겠다 말아야겠다 이게 고민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좀 당연히 해야 되는 시기가 되지 않았느냐라고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연예인분들이 요즘 유튜브를 많이 시작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사실 2019년이 연예인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유튜브로서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그런 지표들입니다. 단순히 본인이 연예인이라고 해서 인지도가 있지만 그 인지도가 얼마인지는 모르는 거거든요. 잘 모르는 거예요. 정확하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자기 구독자가 얼마고 조회수가 얼마고 그런 지표가 남는다는 건 그분들한테 더 큰 파워를 가져다 주는 거죠. 아, 제 연예인분인데 인기도 많아. 근데 구독자도 많고 조회수도 많아. 그렇다면 광고 해야죠. 그렇게 된다면 그 연예인분은 좀 더 좋은 광고나 아니면 여러 가지 수익을 올릴 뭐 출연제의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더 날 확률이 많아졌다는 거를 이제 느끼셨기 때문에 이제 유튜브 광고를 굉장히 많이 시작하는 거죠. 유튜브를 많이 시작하시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보통 시청자들이 18세에서 34세까지가 주로 많이 보고요. 남성, 여성이 거의 반반입니다. 반반이고 이분들이 다행히 또 광고도 또 잘 봐주셔서 저 같은 경우는 광고 수익이 좀 높은 편이에요. 조회수에 비해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 아까 조회수당 얼마라고 따진다면은 조회수당 거의 3, 4원 정도 되는 굉장히 높은 수치의 광고 수익이 나거든요. 왜냐면 시청 시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제 영상 같은 경우는 조회수는 좀 낮지만 왜냐면 영상이 길거든요. 근데 시청 시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좋은 광고가 붙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실질적으로 그 광고를 굉장히 또 잘 봐주시기도 하세요. 그리고 또 보시는 분들이 아시겠지만 광고의 메카 아닙니까? 18세부터 34세 저분들한테 굉장히 또 비싼 광고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뭐 그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지표를 보실 때 되게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죠. 35세에서 44세 이런 거 잘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저거는 저분들이 보셨을 확률보다 저분들의 핸드폰을 본인의 자녀들이 봤을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 사실은 10대인 거죠. 사실은 10대일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10대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가끔 광고주분들이 이제 마케터분들 대상으로 강연할 때 이 얘기를 하는데 마케터분들이 가끔 실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마인크래프트 같은 게임들 하시는 유튜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보통 마인크래프트는 초딩분들이 좋아하시기 때문에 초등학생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지표로 따지면 이 구간이 되게 높게 나와요. 그러면 마케터분들이 그걸 잘 모르시는 분들은 우리 40대 상품인데 광고합시다 했는데 이제 일단 조회수는 되게 많이 나오죠. 근데 전달률이 별로 안 좋은 거죠. 왜냐하면 실제로 이분들은 그분들이 아니라 10대에 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도 잘 생각하기 위해서 약간 가끔 그런 겁니다. 약간 이 자료가 굉장히 짝꿍돼 있어요 지금. 여러 가지 분들이 누구나 왔었을 때 다 대응 가능하도록 만들어놓은 약간 베이직 자료이기 때문에 약간 이런 얘기까지 다 하고 넘어가네요. 뭐 이거는 세대까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잠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원래 요즘 세대들이 왜 그런 거에 대해 다른 또 고찰까지 나와 있는데 그것까지 얘기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바로 질문 답변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우리 같이 얘기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거든요. 자, 요거는 하나 보셨으면 좋겠네요. 요거는 한번 보셨으면 너무 좋겠는데 잠깐만요. 요거는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 휴대전화로 보시는 분들이 당연하겠지만 진짜 많습니다. 거의 70~80%가 휴대전화로 보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상을 컨텐츠를 만들 때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휴대전화로 봤을 때 어떤 크기로 보이느냐인 거죠. 그리고 자막을 다 다는 거를 보셨을 거예요. 아마 제가 이렇게 말하는 내용 전부를 다 자막으로 쳐버리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게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휴대전화로 보기 때문에 늘 소리를 듣고 있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소리를 꺼놓고선 화면만 보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작게 듣거나 이어폰을 꼈으면 좋겠지만 귀찮아서 안 끼는 경우나 아니면 준비를 못해서 안 끼는 경우도 되게 많기 때문에 자막을 다 넣어줬을 경우 소리를 끄고도 충분히 내용을 이용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방향입니다. 그래서 유튜브 콘텐츠를 보면 자막이 굉장히 많이 달려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 굉장히 좋고 또 어떤 분들은 자막 같은 걸 넣을 때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때문에 TV 막 뮤직비디오처럼 깨알 같은 자막 쓰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우리 편집자 중에도 한 명 있었어요. 아름다운 폰트로 깨알같이 뮤직비디오처럼. 그러면 모바일로 보면
노안생겨요. 그래가지고 잘 안 봐져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늘 말하죠. 제일 보기 좋은 폰트로 크게, 하지만 너무 크지 않게 그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런 경우도 굉장히 중요하고 썸네일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휴대전화로 보시는 분들이 시청 시간이 약 한 8분 40초 정도 될 거예요. 8분 40초 정도. 이게 몇 초로 나오는지 잘 안 보이는데 저도 시청 시간이 8분이라는 거는 생각보다 굉장히 긴 겁니다. 보통 유튜브 평균이 3분이 안 될 거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2분, 3분 정도만 넘어도 되게 많이 봤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제 영상은 약간 시청 시간이 긴 편이기 때문에 8분이 넘어가는데, 근데 또 이 밑에 보시면 PC로 봤을 경우거든요. PC로 봤을 경우는 한 14분 정도가 됩니다. 14분 정도가 돼요. 그만큼 모바일로 봤을 때는 집중도가 좀 더 저하가 돼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영상 콘텐츠를 만들 때 물론 길게 만들면 좋지만 어느 정도 길이로 만들어야 될지를 모를 때는 뭐 8분 이하가 아무래도 적절하겠죠. 보통은 5분 이하로 보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왜냐면은 시청 시간이 3분이 넘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보통 8분에서 10분 정도 사이즈로 만드는 경우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리고 영상을 만들 때 10분이 넘어가면 좋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중간 광고를 넣을 수 있어요. 10분이 넘어가면 중간 광고를 넣을 수 있고, 그 중간 광고가 아까 전에 저희 옥창원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 광고를 넣는다고 해서 모든 광고가 여러분들한테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광고 경험이 없을 경우에만 보여지고, 또 그 중간 광고 같은 경우는 수익성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그 채널의 수익성도 더 올려줄 수 있고, 또 실제로 뭐 많은 분들한테 그 내가 는만큼 광고가 무조건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하지 않고 유튜브에서 듣는 편입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시면은 그 수익성에 있어서는 좀 개선할 수 있겠죠. 네. 자, 그러면은 Q&A로 들어볼까요? 질문 있으신 분들은 살짝 손을 들어주시면, 네, 맨 앞에 계시고 마이크를 좀 전달해 주시겠어요? 왼쪽 맨 앞에 계시고. 대표님 프로그램 잘 들었습니다. 저는 유튜브를 처음 시작할 때 홍보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유튜브를 처음 시작할 때 당연한 소리지만 구독자를 포함한 모든 수치가 0인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데 네. 처음에 영상을 올리고 주변 사람이나 본인 SNS 계정에 올려서 좀 알리려는 노력을 대부분 하지만 이 조회수나 구독자 수가 단기간에 늘지 않아서 조금 힘들거나 막막해 해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저도 약간 그런 쪽에 속했고 아, 그랬군요. 물론 꾸준한 업로드와 시간이 당연히 상대적으로 필요한데 혹시 이러한 노력 외에도 조금 더 일반 사람들이 몰라서 좀 더 효율적이거나 효율적으로 홍보하거나 인지도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네. 있으시면 여쭤보고 싶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시면 자기가 만든 영상을 지인들한테 뿌리기 시작합니다. 소용없습니다. 잘 봤어. 그래도 사실은 한 번만 클릭만 해봤거든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고 커뮤니티 사이트에다가 뿌리기도 해요. 좋지 않습니다. 정말 안 좋아요. 왜냐면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오히려 반발심을 일으킬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방법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보통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요, 이런 생각을 많이 하세요. 난 남들과 다르게 할 거야. 나는 지금까지 없던 걸 할 거야. 라는 생각들을 대부분 하세요. 왜냐면 지금까지 똑같은 거라면 내가 묻히지 않겠어? 나는 남들과 다른 특별한 걸 할 거야. 라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정말 묻힙니다. 왜냐면 아까 전에 유튜브 추천 시스템을 보셨죠? 비슷한 이 영상을 내가 좋아했다고 보면 그것과 비슷한 영상을 추천해줘요. 근데 나는 그 추천 리스트에서 아예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가 유명하면 어느 정도 조회수가 떴기 때문에 그것이 따로 조회수를 추천해주는 시스템이 생기겠지만,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내가 완전히 특별한 걸 해버리면 그것이 정말 특별해서 사람들의 눈길을 확 잡아서 어디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야 이런 특별한 게 있대라고 해서 뜨지 않는 이상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보다는 오히려 그 추천, 그래서 남들과 같은 걸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남들과 비슷한 콘텐츠를 가지고서라도, 우리 같은 소재를 가지고서라도 다른 방식으로 가공하는 게 바로 기획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치킨을 가지고도 40대한테는 백숙으로, 뭐 아니면 10대한테는 뭐 프라이드 치킨으로,
뭐 이런 식으로 뭐 치킨팝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요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처럼 같은 컨텐츠더라도 좀 더 좀 나만의 개성이 담긴 편집으로 들어가고 또 썸네일 같은 부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좀 더 호기심이 있는 제목과 노하우를 가지고서 그 다른 사람들이 했던 그런 트렌디한 컨텐츠들도 해야 됩니다. 그걸 이제 약간 유입성 컨텐츠들을 만든다고 하는 거거든요. 약간 트렌디한 컨텐츠를 하나씩 해야 돼요. 늘 그럴 필요는 없지만 약간 어떤 트렌디한 무언가가 생겼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뭐 팔도 비빔면이 되게 매운 게 나왔거든요. 뭐 괄도 냉면이라고 그런 게 나와서 사람들이 갑자기 먹기 시작했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야, 다 그거 하면 난 안 해. 뭐 이런 식도 있거든요. 그거보다는 그걸 하되 내 컨텐츠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내가 미술이라는 컨텐츠를 하고 있으면 나는 괄도 냉면을 먹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 그것을 뭐 다른 걸 어떤 뭐 특이한 걸로 그린다든지 아니면 스티커를 붙여서 비슷하게 만든다든지 해서 그런 컨텐츠 키워드가 같이 좀 맞물릴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 영상을 제작해서 사람들을 좀 더 유입시킬 수 있는 컨텐츠를 적어도 뭐 한 달에 한 2-3개 정도씩은 만들면 좀 더 본인의 컨텐츠를 훨씬 더 홍보할 수 있지 않을까. 아까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그 추천 시스템에 걸려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거의 80%예요. 그래서 추천 시스템에 걸릴 수 있는 방법들도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너무 독립적인 그런 생각들은 하지 않는 것도 좋습니다. 물론 나머지 컨텐츠는 본인의 개성을 담은 독립적인 컨텐츠를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너무 좋죠.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저쪽 뒤에 하얀 여자분부터 가실까요? 하얀 옷을 입은 여자분? 네. 강연 강의하다가 네. 최근에 캐릭터를 지금 출시하고 계신다고 알고 있는데 네. 대부분 다른 유튜버분들은 거기 출연자분들을 한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좀 이번에 구독자분들의 특징을 대상으로 하셨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네.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알고 싶어 질문드립니다. 그러게요. 근데 구독자분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좀 전하고 싶은 것도 있어서 우리 구독자들은 어떤 분들일까라는 고민을 항상 했었거든요. 그 다음에 생방송 시청자와 구독자분들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약간 까칠한 분도 있으시고 그 다음에 되게 약간 소심한 느낌의 사람들도 있으시고 그 다음에 약간 고양이 같은 약간 친데레라고 하죠. 약간 툭툭 이제 저한테 뭐라고 해야 되나 약간 치코미라고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딴죽을 걸지만 그러면서 또 저한테 대한 애정이 되게 많은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마스코트로 한번 만들어 봤고요. 그래서 뭐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뜻깊은 거였고 또 시청자분들도 좋아해 주셔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런 컨텐츠 이제 그런 캐릭터들을 조금씩 더 나와서 그걸 통해서 이제 그걸 파는 게 목적은 아니고요. 사실은 그거를 통해서 나중에 다른 컨텐츠를 더 만들어 보고 싶은 그런 약간 좀 더 장기적으로 보는 아이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게임이라든지 뭐 애니메이션이라든지 혹은 뭐 카툰이라든지 뭐 약간 여러 가지 것들 그걸 가기 위한 캐릭터들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아까 앞에 깜짝 옷을 입은 여자분께 네. 강의 감사합니다. 네. 경자대학교는 영상 전공하고 있는 송지입니다. 네. 얼마 전에 랜선 라이프에 출연하셨잖아요. 네. 방송을 출연하시는 것에 대한 약간의 거부감 그런 거를 언급해 주셨는데 네. 방송으로 인해서 얻으신 것과 잃으신 것 그런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얻은 것은 너무나 많은 걸 얻었죠. 왜냐면 특히 랜선 라이프 같은 프로그램은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제가 그동안에 나갔던 프로그램들을 보면 보통 1인 미디어를 알리려고 나가는 프로그램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이제 그리고 또 1인 미디어란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프로그램들이 대부분이고, 근데 이제 랜선 라이프 같은 경우는 거의 유튜버들, 그러니까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을 직접적으로 전면에 내세워서 하는 프로그램은 거의 처음이었고,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되게 신선했다고 느꼈어요. 물론 마리텔이라는 프로그램인데 여러분들 마리텔은 또 성질이 달라요. 왜냐면 그거는 생방송 프로그램이거든요. 인터넷 생방송. 아까 생방송과 유튜브는 완전 다르다고 했잖아요. 생방송이고 또 그것도 연예인분들이 생방송을 체험하는 게 주기 때문에 약간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 전면적으로 이렇게 나서서 나오는 프로그램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뜻깊다고 생각했고, 또 나가면서 굉장히 저한테도 장점이었던 거는 정말 더 많은 분들이 알아보셔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원래 저를 보시던 층이 아닌 40, 50대 분들이 지나갔는데 제가 일례로 주유소에 갔는데 주유소에 이렇게 주유를 해주시던 할아버지께서 대도 아니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하세요? 그랬더니 그럼
이거 다 알지. 뭐 TV에서 봤다고 막 이러면서 아 이렇게 뭐 게임 잘하고 뭐 게임 재밌어 뭐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좀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많은 걸 얻었고 반대로 단점이라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신의 폭이 굉장히 좁아졌죠. 왜냐면은 인터넷 방송의 장점은 약간 좀 그 B급 같은 그런 발언을 하더라도 좀 괜찮은 어떤 약간 그런 선이 좀 TV보다는 낮거든요. 근데 이제는 저도 약간 TV의 선에 맞춰서 방송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게 됐죠. 그래서 약간 사실은 공중파보다 더 조심해서 방송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말로 조심해서 방송해요. 발언 하나하나에 조심하고 그런데도 실수하죠. 왜냐면 생방송을 하다 보면은 몇 시간 동안 떠들다 보면 실수 안 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뭐 멘탈 나가기도 하고 좀 많은 부분들 좀 그런 게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잘 조절해야 되는 것 같고 근데 저는 뭐 1인 미디어가 좀 더 커지는데 조금 더 기여하기 위해서 약간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그런 저도 모르게 남들도 안 알아주거든요. 솔직히 그런 거. 근데 약간 그런 책임감 같은 게 있어서 막 좀 알리려고 하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그런 게 돼가지고 좀 모르겠습니다. 다른 질문 더 있으신가요? 네. 양복 입은 남자분. 네.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네. 궁금한 게 있었는데요. 이 방송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이제 감정적으로 쌓이다가 터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많죠. 근데 언론 같은 데선 또 그걸 또 물어뜯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방송 오래 하시다가 이렇게 네. 수많은 사람들을 대하시다가 이렇게 멘탈이 좀 이렇게 멘탈이 정말 나가시거나 이럴 때 힘드실 때는 네. 어떻게 회복을 하시고 버티시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저는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다음날 자고 일어나면 보통 까먹는 편인데 근데 지나간 일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봐요. 근데 그걸 고쳐나가고 그 다음에 다음에 그러지 않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걱정하죠.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조금 더 뭐 한 계단 한 계단 좀 단단해지는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내성이 생기시는. 내성이 생긴다는 건 잘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멘탈은 저 되게 강해요. 저 TV 방송 보고 와서 연예인분들 만나보고 느낀 건데요. 연예인분들 멘탈이 너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로 따지면 아무것도 아닌 악플인데도 거기에 막 흔들리시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 정도도 흔들려요? 그럴 정도인데 저희는 맨날 생방송에서 그런 얘기들을 듣다 보니까 이제 좀 생방송이나 뭐 유튜브 댓글들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좀 내성이 좀 생긴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가급적 이게 뭐 방송할 때 하는 얘기인데 대놓고 욕하는 사람들은 괜찮아요. 뭐죠? 많은 거기에 상처받는 이제 유튜버들이나 크리에이터들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놓고 막 야! 이렇게 욕하는 거는 전혀 멘탈이 불가가요. 근데 이제 약간 좀 요즘 뭐라 그럴까 막 이게 까는 건지 안 까는 건지 좀 애매하게 아사모사 해가지고 막 이렇게 좀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경우들에 멘탈 나가는 경우 되게 많죠. 네, 약간 함정을 판다고 하죠. 함정을 파서 약간 이런 질문들을 특히 생방송에서 되게 주의하셔야 되는데 좀 요즘 화두가 되는 이슈들 있잖아요. 페미니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막 이렇게 묻는 거에 함부로 잘못 대답했다가는 큰일 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정치에 대해서 뭐 요즘 진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보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거는 이제 그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까 본 적도 없잖아요. 본 적도 없으니까 그냥 그냥 좋게 생각해요, 나쁘게 생각해요 이렇게 얘기했다가 그냥 거기서 탁 되는 경우도 있어서 생방송은 항상 주의가 필요하죠. 네, 조심해야 돼요. 그 뒤에 질문, 네.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네. 제일 궁금한 거는 아까 강연 중에 이제 연예인분들이 유튜브로 오는 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연예인분들이 유튜브로 오면은 기존의 인지도를 통해서 조금 더 다른 일반 크리에이터들에 비해 쉽게 구독자 수나 이런 걸 획득하는 거에 대해서 현재 있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그다음 만약에 그거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으시다면 크리에이터로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쟁자라든지 경쟁 요소는 뭐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경쟁자라는 말을 유튜브에서 쓰기에는 좀 좋은 표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동료에 맞아요. 왜냐면 생방송은 경쟁자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내가 9시부터 12시까지 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도 9시에서 12시까지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청자는 저 사람 걸 보든 내 걸 보든지 하나를 결정해야 돼요. TV 같은 거거든요. 그럼 경쟁이 좀 어느 정도 경쟁 체계죠. 근데 약간 유튜브는 논 제로섬 게임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표현이 적합할지 모르겠는데 약간 제로섬 게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파이 하나 두고선 다 같이 나눠서 나눠 먹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말이냐면 허니버터칩이 유행했을 때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허니버터칩이 유행했어요. 그러면 대도서관이 허니버터칩을 먹은 걸 봤어. 그럼 이제 난 허니버터칩 보는 건 이제 아무것도 안 볼 거야가 아니거든요. 왜냐면 그 사람은 이미 테마에 꽂혔어요. 허니버터칩. 그래서 허니버터칩을 대도서관은 먹었네? 윤대는 어떻게 먹었지? 다른 유튜버는 이렇게 먹었네? 이 사람은 물에 말아 먹었네? 이 사람은 이렇게 먹었네? 테마에 꽂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셔야지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의 컨텐츠가 홍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셔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신다면 연예인이 오든 더 잘 나가는 유튜버가 오든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면 내 돈이 뺏긴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야, 내가 먹을 광고비인데 주스키가 뺏어갔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무것도 안 돼요. 오히려 그들은 나와 함께 가서 이 파일을 점점 높여주는 동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연예인분들이 오셔가지고 구독자 수가 많아졌어요. 그 사람이 잘 나가는 것처럼 보여요? 전혀 상관없어. 프라블러. 왜냐면 난 내 거만 잘해요. 내 거만 잘하고 또 오히려 그 사람들과 함께 뭔가 콜라보레이션을 한다던가 그 사람이 했던 컨텐츠들을 함께 같이 뭔가 한다는 걸 통해서 그 테마에 빠져서 내 것도 같이 유입될 수 있어서 훨씬 더 이득이죠. 오히려 연예인분들이 오시면은 더 많은 대중분들이 유튜브를 더 대중적으로 생각하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들도 이득을 보는 거죠.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이득이거든요. 지금은 이제 단순히 옛날에는 저희를 봤을 때 그냥 인방돌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약간 인방하는 애들 그냥 야 니들 무슨 TV를 나와 막 이런 식으로 막 이런 경우도 되게 많았고 했는데 점점 그게 높아져 가고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더 좋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득이 아니라고 느끼시는데 사실 연예인분들이 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이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의 위상이 좀 더 높아질 여지가 훨씬 더 커진다고 보시면 돼요. 더 많은 대중들이 당연시하게 되니까.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이쪽 먼저 다 바꾸면 이쪽으로 넘어갈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요즘 유튜브에 브이로그 콘텐츠와 관련 유튜브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게임 유튜버 분들도 사생활 채널을 따로 사가지고 일상을 공유하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게임 유튜버로서 브이로그 인기 현상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브이로그는 근데 예전부터 인기였었어요. 그때 당시에 저희가 처음 이제 시작했을 때 2012년도에 그 유튜브가 처음 국내에서 개인 수익화가 뚫리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시작했고 제가 제일 처음 시작한 건 아니지만 제가 제일 먼저 유의미한 수익을 냈죠. 그래서 TV 방송에 나가서 한 달 수익이 1,300만 원이다 이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유튜브가 개인들도 돈 저렇게 많이 벌어? 이러면서 좀 많이 판도 더 커지고 해서 더 커진 것도 있는데 그 브이로그는 그때부터 이제 시작하신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다른 크리에이터 분들 같은 경우는 브이로그 채널을 따로 판 것도 되게 옛날부터 악어나 무슨 양띵 이런 분들 보면은 옛날부터 브이로그 채널을 따로 파거든요. 되게 옛날부터. 그런 채널들은 훨씬 더 조회수를 좀 더 보이기가 편하죠. 왜냐면은 유튜브에서 많은 분들이 보기 편한 영상들을 찾아요. 근데 이제 게임은 잘 모르는 게임들은 잘 좀 아무래도 덜 보는 경향들도 좀 있거든요. 근데 브이로그는 이제 어쨌든 그 사람한테 애정이 있으면 어떤 콘텐츠든 일단은 보시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회수나 여러 가지 것들이 좀 지표가 더 좋은 거죠. 저도 옛날에 그래서 유튜브 분들이랑 회의할 때 그랬어요. 그 질문을 똑같이 했어요. 한 5년 전쯤에 브이로그 채널 하나 따로 팔까요? 그랬더니 그 담당자분께서 그냥 하나에다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제 채널을 했는데 그게 좋은 선택인지 나쁜 선택인지는 모르겠지만 브이로그 채널은 언제든지 또 다시 할 수 있는 거니까 그 컨셉을 바꿔서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채널을 만약에 새로 만든다는 건 되게 중요한 일이에요. 어떤 거냐면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채널에서 18세부터 30세 정도가 보고 있다고 쳐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초등학생용 컨텐츠를 내가 하고 싶어져요. 키즈 컨텐츠가 하고 싶어져요. 그랬을 때
대도서관 TV 채널에다 갑자기 장난감 막 조립하는 영상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기존의 구독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되게 싫다고 생각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영상의 그 컨텐츠의 그 바운더리가 완전 달라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채널을 파는 게 좋죠. 근데 마찬가지로 브이로그인데 어차피 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좋아할 만한 브이로그 영상이라면 내 채널에 그냥 올려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굳이 브이로그 채널을 따로 팔지 않고서도.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브이로그 채널, 그러니까 뭔가 채널 하나 더 만든다고 했었을 때 아예 보시는 분들의 유형이 달라지거나 연령대가 달라졌을 때 채널을 하나 이제 판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단지 촬영을 한 번 더 해야 되기 때문에 더 힘든 일이긴 하지만 기획도 더 고민해야 되고, 뭐 채널을 하나 더 만드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유튜브에서 그냥 버튼 하나만 누르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고민하시는 게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어서 이런 대답을 드렸습니다. 네, 그 다음에 네, 질문 또 있겠습니다. 네. 아까 전에도 뭐 말씀을 했는데 네. 국내 광고 시장은 커질 수 있는데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결국은 해외로 나가는 컨텐츠가 중요해질 거고, 네. 뭐 아까 국내에서 이제 보여진 지표가 많기는 했지만 해외에서 보여지는 지표도 좀 보이긴 했거든요. 그래서 대도서관님 채널에서 해외에서 보여지는 그 컨텐츠들의 특징이랑 뭐 앞으로 어떤 식으로 방향성을 갖고 나가실지에 대한 것도 좀 궁금합니다. 제 영상의 해외 구독자분들의 대부분은 이제 이민자분들이시나 유학생분들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아마 그런 지표로 잡히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아니면 저는 웬만하면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외국인분들이 직접 보는 경우는 좀 적다고 보시면 되고요. 가끔가다 외국인분들이 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어느 나라였더라? 되게 유럽의 어떤 나라였는데 어떤 여자분께서 제 영상을 통해서 한글 공부를 하신다고 본인이 찍어서 올린 적이 있어요. 제가 약간 발성이나 뭐 이런 말투가 약간 똑바르다고 느끼셨는지 그걸로 이제 한글 공부를 한다고 해서 한국말을 공부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목표로 하는 앞으로 글로벌 콘텐츠들은 이제 나라로 따지면 저는 남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영어를 시작하시는 경우 되게 많잖아요. 왜냐면 글로벌 콘텐츠 영어를 배우면 너무 좋은 점은 정보량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정말 정보량이 방대해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이득인데, 영어로 콘텐츠를 만든다는 거는 북미를 노리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면 북미는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걸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좀 불편한 진실이지만 북미는 약간 우리의 컨텐츠를 약간 좀 더 밑으로 보는 경향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거길 만든다고 해서 그쪽을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만약에 영어로 컨텐츠를 만든다는 건 보통 동남아 쪽에서 많이 본다는 뜻이 됩니다. 대부분이 동남아에서 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왜냐면 동남아에서는 한류 컨텐츠들이 굉장히 인기이기도 하고 또 한국에 대한 우호도도 높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자막에 대한 어떤 거부감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영어 콘텐츠를 많이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북미 같은 경우는 그분들은 태어나서 영어 자막을 본 적이 없어요. 모든 콘텐츠가 영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어 자막이 굉장히 별로 이제 통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영어보다는 에스파니어가 되게 좋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예전부터 계속 해왔습니다. 이제 에스파니어는 왜 좋냐면 남미가요 어마어마한데 남미를 다 합치면 그 인구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브라질만 포르투갈어를 쓰고 나머지 나라는 다 에스파니어를 스페인어를 쓰고, 그 다음에 스페인어를 배우면 유럽의 일부도 다 스페인어를 써요. 스페인은 당연하죠. 그리고 또 동남아의 어떤 일부들도 스페인어를 쓰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스페인어가 남미 영향력을 굉장히 갖출 수 있는 영향력이 됩니다. 그리고 남미가 생각보다 한국 컨텐츠 굉장히 우호적이에요. 그리고 남미는 아무래도 북미보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컨텐츠, 그러니까 TV 컨텐츠라든지 이런 컨텐츠들이 적을 수밖에 없거든요. 영화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뭔가 유튜브를 더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유튜브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남미 쪽을 잘 하면 대박이 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미 인구의 20-30%가 히스패닉입니다. 남미 사람들이거든요. 저는 방탄소년단이 약간 이 라인을 타고 갔다고 생각해요. 남미에서 먼저 인기를 얻게 되고 그 라인을 북미 히스패닉계, 그 다음에 백인들까지 이렇게 가는 라인으로 가지 않았나라고 저 스스로는 생각하고 있는데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만약에 영상 콘텐츠를 만들어서 유튜브를 한다면
남미 쪽이 굉장히 앞으로 좀 큰 가능성을 가진 곳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남아 쪽은 물론 좋긴 한데 저희 같은 경우는 동남아를 다 노리자 이거보다는 아예 한 나라를 정하자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나라가 어딘지는 뭐 지금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뭐 나중에 그렇게 정하게 되면은 거기에 맞는 컨텐츠들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리고 인도 같은 경우는 정말 어마어마하거든요. 허팝이라고 혹시 아시죠? 실험하는 유튜버. 허팝이 보통 한글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국어로 하기 때문에 외국에서 잘 안 봐요. 근데 어느 날 인도에서 허팝이 영상 하나가 인기 영상에 떴대요. 근데 그 영상 하나의 조회수가 2억 5천만이 찍혔다. 지금까지 했던 영상보다 더 많이 찍힌 거죠. 그만큼 인도가 인구가 얼마나 많은 나라인지 알 수가 있죠. 유튜브가 들어가는 나라 중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는 인도입니다. 근데 인도의 단점은 문화가 너무 달라요. 그쪽은 힌두교이기 때문에 소고기를 안 먹죠. 소고기 먹방은 하실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소고기 라면도 드시면 안 되겠죠. 네, 약간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그런 문화와 언어 그리고 인구수를 잘 따져서 어떻게 좀 더 글로벌 컨텐츠를 좀 다가갈 수 있다면 좀 더 재밌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라고 고민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더 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국내에서 뭐 어떻게 하자 이런 것보다도 오히려 좀 더 크게 생각하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쪽 라인에서 우리 한번 질문 받아볼까요? 네, 아까 전에 질문. 네, 저 그린 민트색 옷을 입으신 분께 네. 시간이 얼마나 남았나요? 6분 오버됐습니다. 아, 벌써 그렇게 시간이 남나요? 네. 괜찮으시면 그냥 좀 더 진행하셔도 되고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아, 한 3개 정도만 질문을 뒤에 받아보면 피디님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 네. 예, 그렇죠. 네. 그러면 2개 정도만 네. 지금 포함해서 예. 저야 뭐 오늘 하루 종일 했습니다. 네. 자, 네, 저 이전과는 이제 다르게 유튜브에서 이제 새롭게 떠오르는 컨텐츠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요. 맞아요.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보여주셨던 가볍게 볼 수 있는 그런 게임 방송이라든가 네. 아니면 브이로그, 먹방이 저는 그런 대표적인 예시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저는 그런 영상을 보는 주변 사람들 보면서 그런 영상에서 도대체 사람들은 어떤 가치를 얻어내고자 하는 것일까, 또 그걸 보면서 뭘 느끼는 걸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물어보니까 대개는 가볍게 접근하더라고요. 그냥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재밌자고 보는 거죠. 재밌자고. 네. 그렇게 너무 큰 하고. 의미를 담으면 안 됩니다. 네. 근데 반대로 이제 크리에이터 분들은 그런 영상을 찍어서 이제 시청자한테 보여주면서 어떤 가치를 전달하고 싶은지 또 뭘 느꼈으면 좋겠는지 그런 궁금증이 생겨서 질문하겠습니다. 유튜브 컨텐츠를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주제보다는 소재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TV 컨텐츠들이라든지 뭐 영화 컨텐츠들 중요한 이제 그런 컨텐츠들은 당연히 주제의식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떤 주제를 담을 것인가, 고뇌하는가, 그것이 이제 아티스트로 가는 길이겠죠. 저희 같은 경우는 좀 다른데요. 뭐 저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티스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주제보다는 오히려 소재에 집중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제를 다 담으면 그냥 동원생물 먹방 끝입니다. 동원생물 먹방을 하는 거에 그냥 주력해서 그걸 최대한 재밌게 보여주는 것에 모든 가치가 담아있고, 이걸 보시는 분이 그냥 거기서 재밌었다면 그걸로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느낌들, 그런 것도 하나의 이제 유튜브에 굉장히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거든요. 거기에 무슨 막 어떤 주제의식을 담고 어떤 그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좀 더 진한 컨텐츠들을 만드시면서 그럴 수도 있을 거지만 보통은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사실 먹방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짜잘짜잘하게 다 나뉘거든요. 그래서 딱 그 컨텐츠 하나만 집중해서 재밌게 하고 끝이라는 거. 그래서 저는 주제보다는 소재에 집중하라고 보통 말씀드려요. 하지만 유튜브에서 주제가 필요 없다는 거는 뭐 막 아니고요. 그런 컨텐츠들이 앞으로 점점 늘어나면서 더 좋은 영상 크리에이터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겠죠. 하지만 이제 뭐 너무 우리가 영화나 TV를 하시는 분들과 다른 점을 인지하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는 컨텐츠 하나로 승부를 보는 세계가 아니에요. 컨텐츠를 1년에 거의 매일 영상을 올려야 되거든요. 그럼 1년에 365개를 올려야 되는데 적어도 그렇게 해야지 더 큰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 기획과 컨텐츠가 과연 그렇게 계속 나올 수 있냐는 거죠. 근데 소재에 집중하다면 가능해요. 하지만 주제의식을 거기에 발현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뭐 이런 TV 컨텐츠들을 보시면 몇 년에 걸쳐서 준비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아티스트적인 의미로 저는 충분히 존중하지만 그렇게 만들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가볍게 가져가고 나중에 이제 주제의식 있는 영상들을 가끔가다 하나씩 올리면서 이제 시청자분들과 좀 더 소통할 수 있겠죠. 좀 더 가벼운 부분들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TV처럼 막 제작비를 광고 찍을 때 가끔 제작비를 1000만 원 정도씩 투입하기도 하거든요. 저희 회사 때 그러면 1000만 원, 2000만 원 투입해서 만든 영상보다 우리 집에서요 저희 강아지는 단축고명이랑 핸드폰으로 이렇게 찍은 영상의 조회수가 훨씬 많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행복해하세요. 어떤 게 정말로 중요한 건지는 이제 생각하시면 반드시 주제의식이 있다고 해서 좀 좋은 거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또 마지막 질문 네. 받으셔도 네. 되나요? 알겠습니다. 네. 네. 되게 너무 간절히 막 이렇게 드셔서 네. 참 마이크가 안 계셨습니다. 아, 네. 혹시 마지막 질문이면 제가 2개 질문 드려도 괜찮을까요? 아니요, 다른 질문 하나 정도 받을 네. 수 있으니까 하나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저는 게임을 전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인데 영상을 보니까 네. 왜 인기가 높은지 알 것 같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예. 네. 뭐 생각보다 기획력이라든지 체계적인 그 구성력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 대도서관님의 그 인간적인 매력도 큰 작용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보다 본인이 직접 생각하시는 인기 요소가 어떤 것이 있는지 조금 현실적인 내용들 말씀해 주시면 네. 감사하고 하나 더 궁금한 게 네. 오늘 강연 내용 중에서 그 시청자하고 우리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좀 그 지속성을 높일 수 있는 거 하나가 그게 힌트를 얻은 게 그 몰입감이라는 단어를 네, 말씀해 주셨어요. 맞아요. 굉장히 공감을 했는데 네. 사실 이 몰입감이라는 그 말도 조금 추상적이잖아요. 네. 그 몰입감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건지 그 노하우를 좀 네. 말씀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저의 최대 단점은 친근감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왜냐면 방송이라든지 뉴스, 유튜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청자분들을 이제 대면하는 일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약간 어려워진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저에게는 지금 최대 단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제 원래 최대 강점 중에 하나가 친근감이었거든요. 더 친근하게 하지만 뭐 굳이 장점을 꼽자면 되게 친근하고 바보 같은데 또 스마트함은 살짝 있는 느낌?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 저의 약간 좀 셀링 포인트였던 거죠. 약간 매너도 좀 갖추고 그래도 좀 애가 양식은 있는 편인데 또 어리버리해 막 약간 이 느낌? 그런 게 이제 저의 장점인데 그 TV나 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노출되다 보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좀 약간 연예인처럼 보는 경우도 좀 생기기도 하고 좀 약간 너무 자주 보다 보니까 약간 소모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친근감이 떨어져서 저도 그런 부분을 굉장히 고민하고 있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몰입할 때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그래도 연기력이 되게 중요해요. 제가 작년에 연기학과를 가고자 했던 이유입니다. 근데 특기로 현대무용을 배우다 허리가 나가지고 포기했는데 현대무용 가가지고 선생님 저는 진짜 바쁩니다. 저는 연기학과를 꼭 가겠습니다. 한예종 한양대 연기과 갑니다. 딱 이러고서 다리 찢어주세요. 찢다가 허리가 나갔어요. 그래서 포기했는데 연기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연기력도 중요하고 저 같은 경우는 게임에 따라서 다른 것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리액션만 넣을 건지 아니면 더빙을 다 해버릴 건지. 더빙을 다 할 경우에는 저는 이제 ጭ꾸루 게임이라고 하는데 대사만 나오는 게임들이 있어요. 그 약간 단순한 그래픽에 그런 경우에 제가 드라마처럼 드라마틱하게 더빙을 다 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안녕하세요, 대도서관입니다. 아이고 언제 왔대? 막 이러고 약간 할아버지 할머니 지긋군요? 막 여자 목소리, 남자 목소리, 멋진 남자, 바보 같은 야무지게 먹어야지 막 이렇게 약간 바보 같은 목소리부터 시작해서 되게 다양한 목소리들을 그때그때 애드립으로 주고 몰입감을 줄 수 있게 하기도 하고요. 혹은 이제 리액션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도 있어요. 리액션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좀 달라지는데 그래서 이제 피곤하면 리액션을 잘 못하는 경우도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체력 관리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다른 점 하나만